그동안에 국회 선진화법이 뭐 국회 무능화 또는 식물국회 그 밖에 많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평가라는 게 거의 다 좋지 않은 평가입니다. 네.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은 19대 국회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우선 이 의원님께서 가장 중요한 그 국회 선진화법 네. 이거에 대한 그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십시오. 예. 본래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그 국회의 폭력 사태를 막고 또 다수당의 독선적인 운영도 막고 또 소수당을 좀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만 그 운용 과정상에 일부 그 소수 정파의 편향된 시각을 가진 분들이 그 발목 잡기용으로 잘못 운용시킨 측면이 많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법안이 많이 처리되지 못하고 그래서 19대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래서 저희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면을 인식을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 처리 요건이라든가 직권 상정 이러한 제도도 있긴 합니다만 너무 요건이 강화되어 있어서 이러한 것을 야당이 좀 악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좀 논의를 더 해서 20대 국회가 가기 전에 국회 선진화법이 좋은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그 선진화법 때문에 걸림돌이 많았는데 사실상 19대 국회에서는 이 선진화법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 소위 쟁점 5대 법안 같은 것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선진화법 때문에 그 발목이 잡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의견 어떠십니까? 이거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국가 경제를 빨리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안보 위기가 봉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필요한 것들은 제때제때 해주어야 하는데 이 선진화법을 악용해서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좀 선진화법이 다수당의 의견도 좀 존중을 해줘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일부 소수가 다수당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회를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돼서 운영하는 이런 파행적인 상태는 빨리 해소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거를 일각에서는 소수의 행패, 소수 권력의 남용 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다수결의 원칙이 전혀 상임위 차원까지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예 상임위를 통과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맹점, 이건 반드시 해소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네. 의원님이 보시기에 20대 국회의 바람직한 국회 현상은 어떤 걸로 보십니까? 예, 19대 국회가 일하지 않는 또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20대 국회에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밤을 새워서라도 대화와 타협을 해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지금 고양시 일산 동구에서 사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이 동구에 사시죠? 오래되셨어요? 예, 제가 94년도에 일산 신도시 초기 시절에 이쪽에 들어와서 살면서 여기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 10여 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혼인 신고를 할 때 본적을 마두동으로 정해서 마두동. 그래서 일산 동구가 제2의 고향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산 동구 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어떤 방향으로 좀 발전을 이끌겠다, 그런 보관 같은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꼭 일산 동구뿐만이 아니고 일산이 이제 93년도에 일기 신도시로 출범하면서 당시에는 가장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만 현재 침체와
발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화를 모색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신선한 생각 또 새로운 추진력을 가진 인물이 일산을 발전시킬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엔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밝힌 일산동구 발전을 위한 5대 비전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향광역 특례시로 승격을 해서 지역 경제를 또 활성화시키고 또 GTX를 조기에 착공하고 신분당선을 연장시키고 또 2층 광역버스를 도입을 해서 스트레스 없는 출근길이 되도록 해야 되겠고요. 또 이 수석 교사제라든가 또 교사 연수 프로그램 등을 활용을 해서 외형보다는 내실 있는 교육 특구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고요. 또 한강변을 체육시설이라든가 생태 체험장 등을 건립을 해서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드리는 건강업 도시로 만들려 하고 있고, 또 반전세, 월세, 국가 보증제도 등을 도입해서 주거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일산이 아니라 다시 되돌아오는 일산 신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민 행정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이고 또 지역 경제를 위한 행정 지원도 강화되기 때문에 우리 일산 지역의 지역 경제가 훨씬 살아나는 방향으로 가리라고 봅니다. 네. 고향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고향 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기 신도시 때 가장 주목받았던 도시가 지금 현재 분당이라든가 평촌, 김포 신도시에 비해서 집값이 지금 많이 떨어지는 상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대도시화 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제가 나서서 해결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고향 시민 모두가 다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민으로서의 주권 회복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자존심이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있기를 좀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설비입니다. 네.